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첫 번째 애정결핍이 회피형 애착 유형이고요. 사랑을 못 받을까 마음이 전전긍긍 불안한 두 번째 애정결핍이 불안형 애착 유형입니다. 세 번째 애정결핍은 가짜 배고픔에 시달리는 애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애정을 받고 있어도 사랑에 한이 맺혀서 먹어도 배가 고프고 가짜 배고픔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사랑을 포기한 첫 번째 애정결핍이었다가 다시 사랑을 너무나도 원하는 두 번째 애정결핍이 됐다가 그 결핍감을 스스로 채워줘야 한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웠던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고 인간관계도 예전보단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배고팠고 더 많은 사랑, 더 좋은 사랑을 원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상대방한테 항상 왜 이것밖에 못 해주냐고 따져 물었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아껴주기 전에 제가 먼저 이해받고 아낌받기를 원했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팠고 제 마음에 딱 드는 100% 맞는 맞춤형 사랑이 아니면 저는 불만족했고 상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무조건적인 사랑, 나의 개인적 취향에 맞춘 특별한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런 걸 주지 않는 상대를 지적하고 탓했습니다. 이제 가짜 배고픔일 때 괜찮아지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면 배부르다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욕심, 집착, 탐욕의 반대를 욕구를 없애는 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욕심의 반대를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거지만 만족할 때 자비심이 생길 수 있다고요. 저도 애정에 대한 너무 과한 욕심이 제 마음을 갉아먹고 상대도 너무 괴롭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다만 과거에 너무 사랑이 고파 한이 맺혔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모자라다고 여기고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관계에서 부정적이고 두려운 단서들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점들, 괜찮은 점들, 감사한 점들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긍정적인 단서를 찾고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려고요. 긍정적이고 감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 관계가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느낄 만한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 관계에 별 문제가 없던 순간들, 웃고 편안하고 즐거웠던 순간들, 상대가 나를 위해 해준 행동들, 비록 내 마음에 100% 들진 않아도 상대가 관계를 위해 애쓰는 것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옛날엔 이것조차 쉽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이요. 두 번째 방법은 외식에만 끼니를 의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가 상대에게 그토록 이해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공감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니 상대에게 대신 해달라고 하고 의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밉고 화가 나고 부끄럽고 우울하고 괴롭고, 한마디로 내가 싫어집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너라도 날 좋아해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날 싫어하는데 너까지 날 싫어하면 세상에 날 좋아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지니까요. 반대로 내가 나를 좋아하면 너가 날 좋아하면 고마운 일이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외식에만 의존하게 되면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아도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니까 항상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너무 빨리 배부르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정의 유토피아를 설정해 놓고 그곳을 바라보며 상대를 억지로 빨리 끌고 가려 하니까 힘도 금방 빠지고 제가 지금 있는 상대와 같이 있는 이곳이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고 천천히 기다려줘야 나중엔 그 아이가 뛸 수도 있겠죠. 빨리 자라라고 새싹을 흔들고 물을 너무 자주 주고 과도한 비료를 사용하면 식물이 금방 죽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정말 이걸 먹어야 하나 생각해보기입니다. 어릴 적 내가 못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상대에게 꼭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성인이 된 나에게는 그게 정말 필요하지는 않은데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마음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있고 빼앗긴 사랑도 있고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 사랑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살면서 받은 사랑도 받고 있는 사랑도 많을지 모르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랑이 정말 필요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돌이켜보면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5번째 방법은 너와 나에게 너그러이 베풀기입니다. 너를 싫어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너를 싫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들과 생각을 내 안에 꼭 쥐고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너를 이해해주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려운 와중에도 넌 최선을 다해줬구나. 충분히 네 상황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만큼 나에게 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워. 너를 이해하면 내 마음속 원망, 미움, 우울, 분노, 괴로움이 잦아듭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너를 도울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베품을 받기만 하는 길은 눈치를 보게 되고 받지 못하면 괴로워집니다. 반면에 베품을 주는 길을 가게 되면 당당해지고 받으면 고마운 일이지만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어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려운 와중에도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구나. 충분히 내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다.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이 대단하다. 나를 이해하면 내 마음속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잦아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나를 더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나를 싫어하고 너를 싫어하며 느끼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들이 분명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걸로 내 마음을 너무 오래 채우고 있으면 내 마음에 독이 오르게 됩니다.